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대수능 해설 강의 수학 A형 2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자, 2부에서는요, 여러분 고난도 문항들 쭉 한번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17번 문항부터 아마도 조금은 힘들게 느껴졌을 텐데요. 사실 17번 문항 중복조합의 활용 문항은 기존의 기출문제랑도 매우 흡사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연계 문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와 연계 교재 제대로 풀었던 학생이라면 조금은 힘들 수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풀렸을 것 같아요. 오히려 행렬 합답형 문항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17번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입니다. 한번 볼게요. 짠 하면 나타날 것 같은데. 짠? 네. 수능특강 미적분과 통계기본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본 적이 있고요. 사실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항은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항은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가조건입니다. A, B, C, D, E 중에서 0의 개수가 2개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A에서부터 E까지를 모두 더하면 10이 돼야 되면서 A에서부터 E까지는 의미 아닌 정수,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 생각에도 가조건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A, B, C, D, E 중에서 0의 개수가 2개라는 건 뭐 A가 0, B가 0일 수도 있고요. A가 0, C가 0일 수도 있고요. A가 0, D가 0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5개 중에 0인 것을 몇 개 선택한다, 2개 선택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순열이나 조합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열이라는 건 순서를 주는 것이고요. 조합은 순서를 주지 않아도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0이고 B가 0인 것과 B가 0이고 A가 0인 것. 순서 상관 있습니까? 이 답을 푸는데?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열이 아닌 조합이다. 즉 5개 중에 0인 것 2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가 조건은 5 컴비네이션 2, 즉 5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어서요. 약분하면 10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동시에 이제 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해보세요. 2개가 0인데 그중에 A와 B가 0이에요. 그러면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10이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C, D, E는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C, D, E를 더해서 10이 되면서 이 C, D, E는 0도 아니어야 되니까 결국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수 즉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C 플러스 D 플러스 E를 해서 10이 되게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죠.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으면 돼요? 10개를 뽑으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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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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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10개 뽑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뽑았어요. 그러면 C가 얼마가 되고 3, D가 2, E가 5가 된다라고 하면 된다고요. 자, 이럴 수도 있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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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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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렇게 뽑아도 된다고요. D가 3개니까 D를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는 7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C가 얼마라는 거예요? 0이 돼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C 플러스 D 플러스 E를 해서 10이 돼야 되는데 C와 D와 E는 각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예 1을 먼저 하나씩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씩 준값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면 될까?
7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는 방법. 즉, 3 플러스 7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7이 되고요. 10 마이너스 1이니까 9 컨비네이션 7. 9 컨비네이션 7은 9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9 곱하기 8 나누기 2. 4, 9, 3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가 조건하고 나 조건 넘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동시에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각각 계산한 것을 곱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360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작년 수능에서도 이런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올해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상됐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풀었으면 충분히 풀릴 만한 문제였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행렬합답형 문항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역행렬이 나올 것 같기도 했었는데 교환 법칙이 나오지 않았죠.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뭐라고 했어요? 주어진 걸 잘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지금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렬에서는 조금 독특한 성질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BA의 제곱, BA 몽땅의 제곱은 BA, BA라고 쓸 수는 있지만 B제곱, A제곱이라고는 쓸 수 없습니다. 그쵸?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다면 BA 몽땅의 제곱이 있네? 그렇다는 것은 A 플러스 B가 BA 몽땅의 제곱이라는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다? BA, BA로 쓸 수 있구나 라는 말이구나 라고 하고 다음 것도 또 써보는 거예요. A, B, A가 B 플러스 단위 행렬이야 라고 써놓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죠. A가 B제곱이다. A와 B제곱이 같은지 궁금한데 별로 단서가 없어요. 그쵸? A는 BA, BA 빼기 B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자,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AB, A, ABA가 보여요. 앞에 뭐가 곱해져 있습니까? B. 그럼 앞에다 B 한번 곱해볼까? 그러면 B, A, B, A는 B에다 B 곱하면 B제곱. 단위 행렬에다가 B를 곱했으니까 B가 되고 BA, BA는 또 뭐랑 같아요? A 플러스 B랑 같구나. B, B 사라지죠.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B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자, 기억에서 A가 B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걸 계속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역행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역행렬? B의 역행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행렬이라는 것을 풀 때는 뭐가 있으면 좋아요? 단위 행렬에 실수배가 들어있으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단위 행렬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역행렬을 구하면 좋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억에서 A가 뭐라는 걸 알아냈어요. B제곱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러면 A도 뭐가 되고 B제곱. A도 뭐가 되고 B제곱이 되어서 제곱 하나, 3개, 4개, 5개. B의 5제곱 빼기 B는 B 넘어온 거예요. 단위 행렬.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어요. B는 B 곱하기 단위 행렬과 같고 B의 5제곱은 B의 4제곱 곱하기 B와 같아요. 그쵸? 또는 B 곱하기 B의 4제곱과도 같아요. 자, 그러면 B, B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B로 묶어주면 B의 4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이 되게 되네요? 2개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니까 요 B의 4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뭐가 된다? B의 역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볼게요. 그렇다면 B의 역행렬이 B의 4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인데 바로 위에서 B의 제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A라고 했죠. 그러면 B의 제곱으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B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 B의 제곱이 뭐라고? A라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바로 B의 역행렬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또 디귿으로 갈게요. 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느끼겠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A가 B의 제곱인 것이 굉장히 문제를 간단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A가 뭐였어요? B의 제곱. A가 B의 제곱. B가 모두 몇 개? 5개. B 플러스 단위 행렬인 것도 알았고. 자, 이제 디귿을 봤더니 A의 5제곱 마이너스 B의 5제곱이에요. 고쳐볼까요? A는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의 5제곱 마이너스 B의 5제곱으로 써도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B의 10제곱 마이너스 B의 5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2 곱하기 5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뭔가 문제를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걸로 묶어내면 간단해져요. 왜? 바로 위에 봤더니 B의 5제곱이 B 플러스 단위 행렬. 즉, 5제곱이 1제곱과 단위 행렬의 모양으로 싹 줄어들잖아요. B의 10제곱은요? B의 5제곱으로 만들면 5제곱의 제곱이죠. 따라서 결국 B의 5제곱 곱하기 B의 5제곱 마이너스 B의 5제곱이야. 그럼 뒤에다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단행렬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 이렇게 썼을까? B의 5제곱이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묶어주려고. 그러면 남은 것 이렇게 되겠죠. 같은 자리에 B의 5제곱, B의 5제곱 묶어주고 남은 것을 쓴 겁니다. 그런데 B의 5제곱 마이너스 단위행렬?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B의 5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넘어가면 B래요, B. 그쵸? 따라서 여기가 B예요. 그리고 B의 5제곱은 B 플러스 단위 행렬이니까 간단하게 B 플러스 단위 행렬 곱하기 B의 5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B. 조금 더 간단해졌죠? 자,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뭐예요? B의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B인데 이제 알겠어요? B의 제곱이 뭐랑 같습니까? A랑 같죠? 따라서 이 값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가볼까요? A 5제곱 빼기 B의 5제곱을 계산해서 A 플러스 B가 되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좀 커다란 거듭 제곱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연습들 이런 것들 사실 조금 했었는데 여러분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교환법칙과 역행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여러분 조금 생소했을 것 같기는 하나 연습 조금 충분히 한 학생들이라면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 역시도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빈칸 추론 문제인데 여러분이 틀릴 만한 요소가 꽤 많이 있었던 문항입니다. 꽤 어려웠던 문항이에요. 물론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 제대로 보면 풀리는 문제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풀던 문항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문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시험 못 친 거 아니야?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조금 더 교육 과정을 제대로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개념을 제대로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 여기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빈칸 추론 문제는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지 여기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 내가 이해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만 확인하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빈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BN을 구해야 돼. 그래서 BN을 봤더니 BN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위에 봤더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BN은 B의 n-1 플러스 2n 여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예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BN의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BN을 풀면 틀릴 수도 있을 법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는 원래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헷갈린다면. 헷갈려. 그러면 원래 개차 수열을 이용한 일반항을 어떻게 구했더라?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이 1부터 n-1까지를 쭉 대입한 다음에 몽땅 더해서 구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얼마부터 시작해요? 2부터 시작하니까 2부터 대입해야 돼요. 2 대입하면 B2는 2-1, B1 플러스 2 곱하기 2. 3을 대입하면 B3은 B2 플러스 2 곱하기 3. 하나만 더 할게요. 4를 대입하면 B4는 B3 플러스 2 곱하기 4. 이렇게 쭉쭉쭉 더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n이었기 때문에 n에다가 n-1을 대입하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문항은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n과 n-1이라고요. 그쵸? n과 n-1인데 우리는 bn이 궁금해. 여기 bn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bn이 나와야 돼요. bn이 나와야 되니까 n에다가 얼마를? n을 대입해야 되겠죠. 즉 그대로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bn은 b의 n-1 플러스 2 곱하기 n 이렇게 쓴 다음에 배운 대로 합시다. 쭉 더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N이고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의 n-1이에요? 그러면 같은 것 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건 BN은 얼마? B1 플러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누구는 공통이에요? 2는 공통이에요. 그쵸? 그리고 2가 공통인데다가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n이에요.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2부터 n까지의 합입니다. 즉, 2 곱하기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항의 개수가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2부터 n까지니까 모두 몇 개? n-1개, n-1개. 첫 항이 2, 끝 항이 n.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잘 보고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계산하면 n-1, 2 플러스 n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원래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곱하기 n 플러스 1로 bn이 표현이 된대요. 자, 우리가 구한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bn은 b1 플러스 n-1, n 플러스 2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b1을 찾은 다음에 뭔가 n 플러스 1 곱하기 가의 꼴로 바꿔야 돼. 그럼 b1이 뭔지 볼게요. bn이 여기 있다. sn분의 s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b1은 s1분의 s1 플러스 1, s2네요. 즉, b1은 s1분의 s2고요. 그러면 sn은 누군데요? sn은 뭐였냐면 지금 봤더니 a의 n 플러스 1이 s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었기 때문에 결국 s1은 a로 표현이 되겠죠. a1. s2는 a1 플러스 a2로 표현이 되고 앞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또 나옵니다. SN은 AK의 합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A1은 1, A1, A2가 1이니까 1, 1 하면 2, 1분의 2니까 B1은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B1이 2인 것도 알았어요. 여기가 2. 계산하면 n제곱 2n-n 플러스 n 마이너스 2. 사라지네? n제곱 플러스 n이네. 항상 같은 것이 있으면 묶어주셔야 됩니다. n으로 묶어주면 n제곱에서 n 나갔으니까 n 하나 남고 더하기 1이 나오게 돼서 가에 들어갈 것이 뭐다? n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가에 들어갈 것은 n이다 라는 거 알아냈습니다. 또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것이 n인 거 알아냈고요. 이거 뭐 왜 그렇게 됐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냥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이제 나에 들어갈 것을 알아야 되는데 AN은 SM-SN-1이고 SN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SN은 보세요.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의 제곱이고요. S의 N-1을 해야지만 AN이 된대요. 즉 N자리에 N-1이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N자리에 N-1 곱하기 n자리에 n-1 빼기 1이니까 뭐가 됩니까? n-2의 팩토리얼의 제곱이 되고 여기서 이거를 빼야지만 an이 된대요. 따라서 an은 됐죠? 그대로 쓸게요.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의 제곱 빼기 n-1 그 다음에 n-2의 팩토리얼의 제곱이 돼요. 뭔가 복잡해요. 그래서 답을 봤더니 뒤에가 n-2의 팩토리얼의 제곱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n-2의 팩토리얼의 제곱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n-1의 팩토리얼의 제곱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 팩토리얼이라고 해볼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이 값은 4에서 1까지 다 곱한 게 뭐예요? 4 팩토리얼이죠. 곱하기 5로 쓸 수 있어요. 그쵸?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팩토리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n-1의 팩토리얼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n-1에 n- 빼기 1, n-2의 팩토리얼로 쓸 수 있잖아요. 이 값이 n-1, n-2의 팩토리얼이었어요. 그래서 제곱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n 곱하기 n-1의 제곱, 그 다음 n-2 팩토리얼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n-1 그리고 n-2의 팩토리얼의 제곱. 한 번만 고생하면 끝. n-2 팩토리얼의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고 앞부분이 남아있어요. 즉 n의 n-1의 제곱 빼기 n-1로 묶어주고 남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뒤에다가 n-2의 팩토리얼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나에 들어갈 값을 찾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나에는요. 정리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냥 써도 돼요. 즉 n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왜? 대입할 거니까. 자, F10 플러스 G6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가에 들어갈 식이 Fn, 나에 들어갈 식이 Gn입니다. 그러면 F10은 얼마예요? n에다 10 대입하면 10이죠. G6은요. n에다 6이에요. 6 곱하기 6-1, 5의 제곱 빼기 6-1, 5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150이네요. 그죠? 150 플러스 5네요. 10-5니까 따라서 정답은 15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숫자 계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빈칸 추론 문항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예쁘게 정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다고요. 왜? 숫자 대입할 거니까. 어떤 식이 들어갈 것인지만 잘 추론해 내시면 돼요. 그리고 팩토리얼이 오랜만에 나와서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팩토리얼 역시도 우리가 개념할 때 굉장히 많이 공부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냥 개차수열을 이용한 일반항만 구하지 말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그 식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차수열이 아니라는 거 여기 n이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했다면 오히려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19번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봤습니다. 20번 문제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학생들이 원점 대칭인 함수와 y축 대칭인 함수의 특징 그냥 아주 개략적인 특징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함수들을 곱하거나 미분했을 때의 특징 그리고 원점 대칭인 함수의 조금 더 디테일한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풀렸을 거예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공부했던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가르쳐줬지? 라고 생각했던 학생이라면 이 문제가 풀렸겠지만 그냥 대충 원점 대칭의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y축 대칭의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그냥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으면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자, 우리 원점 대칭의 함수와 y축 대칭의 함수 그 중에서도 다항함수의 특징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원점 대칭의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원점 대칭의 함수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원점 대칭인 함수 중에 지금 다항함수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x의 홀수 제곱에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k 곱하기 x의 2n-1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n은 1, 2. 자, 이렇게 써볼게요. fx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의 합의 모양도 다 원점 대칭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을 원점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누구를 원점을 기준으로 모양이 같게 생겨야 돼요. 누가 기준입니까? 원점. 원점을 기준으로 모양이 같아져야 되죠. 같아져야 돼요. 그쵸? 그런데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 예를 들어 이런 다항함수, 뭐 3차함수에서 이런 다항함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거 원점 대칭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점 대칭인데 다항함수라면, 그러면 원점 대칭인데 다항함수라면, 계속 잘 연결되어 있는 함수라면 어디를 꼭 지나야 될까요? 원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즉, fx가 원점 대칭이라면 fx 대신에 0을 대입한 값이 0이어야 됩니다. 뭐기 때문에? 다항함수기 때문에.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 볼게요. k 곱하기 2n-1 앞으로 나올 거고요. x에 2n-1 빼기 1, 마이너스 2네요. 이 부분 볼게요. 2에 n-1이죠. n이 1이면 상수,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짝수, 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대칭인 함수로 바뀝니까? y축 대칭인 함수가 되죠. 그래서 fx가 원점 대칭일 때 그것을 미분한 함수는 무슨 대칭이 된다? y축 대칭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y축 대칭인 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fn-x와 fx의 값이 같은 것을 우리가 y축 대칭인 함수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g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에 n-1로 써주시면 되겠죠. 왜? 아이고, 2가 아니라 x죠? 자, x. 그리고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어도 상관없고요. 이러한 유형의 것들이 더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n은 1이라도 또 상관없죠. 1이면 무슨 상수항이 돼서 상수함수도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은 0을 대입했을 때 0이진 않겠죠. 그쵸? 그리고 미분 한번 해볼게요. k에. 물론 상수항은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어버려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올게요. 그리고 x에 여기다가 2의 n-1에다가 다시 빼기 1을 해요. 뭐가 됩니까? 홀수 모양이 되죠. 홀수 차수가 되기 때문에 무슨 대칭이 된다? 원점 대칭이 돼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원점 대칭인 함수와 y축 대칭인 함수 정적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특징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원점 대칭인 함수 윗끝과 아랫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방향일 때 정적분하면 0이 돼요. 굉장히 간단해지죠? 학생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g에 마이너스 x의 값과 gx의 값이 같으면, 즉 y축 대칭이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gx죠? 적분하면 몇 배? 2배.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같다라는 거. 이렇게 간단해지죠. 자, 이제 여기까지 다 기억했어요?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n-x를 대입한 값과 fx에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 같다. fx는 원점 대칭이다.
g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과 gx의 값이 같다. gx는 y축 대칭이다. 그랬을 때 함수 hx는 fx 곱하기 gx에 대하여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x 플러스 5의 h 프라임 x를 적분했더니 10이래요. 이게 웬 봉변, 그쵸?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hx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 g의 마이너스 x인데요. f의 마이너스 x는 무엇과 같고 마이너스 fx와 같고 g의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은 gx랑 같아요. 그런데 fx 곱하기 gx가 원래 뭐였습니까? hx잖아요. 아이고, 마이너스 hx. 자, 결론만 보겠습니다. h에 마이너스 x를 했더니 마이너스 hx.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에요. 그리고 fx나 gx가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hx도 다항함수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를 봤더니 hx가 아니라 또 h'x입니다. hx가 원점 대칭이라는 건 h'x는 또 무슨 대칭? y축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자, h'x까지 열심히 왔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h'x가 y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x 곱하기 5의 h'x예요. 힘들죠? 자, 그럼 이건 그냥 풀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쵸? 자,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항들이 다 k 곱하기 x의 y축 대칭이니까 2의 n-1제곱의 꼴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것과 x 플러스 5가 곱해집니다. 이런 항들이 더해져 있는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런 꼴들이 다 있는데 거기다 x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x를 곱했어요. 그러면 x를 곱하게 되면 결국 k의 x의 2배의 n-1, x의 1제곱이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다른 항들도 다 마찬가지로 짝수에 더하기 1이 돼서 무슨 항이 돼버립니까? 홀수 차수가 되는 거예요. 홀수 차수는 다시 무슨 대칭입니까?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요렇게 곱한 것까지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x, h'x에다가 5h'x 이거를 정적분할 건데 요만큼은 결국 다시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결국 5의 h'x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같아지게 되고요. h'x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2배 0에서부터 3까지 5h'x를 정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5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이고요. 결국은 요만큼만 하면 돼요. 요만큼. 그렇죠? 그럼 h'x의 부정적분은 뭘까요? hx잖아요. 이거를 얼마부터? 0에서 3까지. 그죠? 그러면 10에 h3 마이너스 h0. 또다시 h0이 궁금해요? h는 아까 뭐였지?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h0의 값은 0이고요. 이 전체의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h3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약분한 거예요.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소했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은 연계 교재에서 풀었던 기억이 있는 학생이라도 접근하기가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원점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축 막 계속 복잡하게 막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해낼 수 있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조차 아이디어조차 내기 힘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점 대칭인 함수와 y축 대칭인 함수의 특징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게 좀 고난도 문항이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접근했으면 그래도 해볼 만한 문제였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점 대칭, y축 대칭 이런 것들 한 번 더 적분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강의를 많이 들은 학생, 그러니까 EBS의 연계교재, 연계교재 최종 최종 점검 또는 약점 공략 이런 강의를 제대로 듣고 평가원 기출문항 제대로 정리한 학생이면 21번 문제가 무슨 문제였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3차 함수 물어봤죠?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문항이다 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문제를 접근했을 겁니다.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문제가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모양 이런 모양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누누이 했습니다. 누누이 했어요. 자, 그리고 가조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정말 많이 등장했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X축 윗부분은 그대로, X축 아랫부분은 접어 올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만 잘 알고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는 학생이었다면 오히려 21번은 알고 접근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항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20번 문제가 조금 더 생소했을 수 있어요. 21번 문항은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다. 그런데 3차 함수라고 이미 줬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 이거 이용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거였으면 가나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F0보다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긴 하지만 결국은 fx를 찾아서 fx고 f'x고 계산해서 0을 대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함수 fx의 절대값은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미분 가능의 의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올 법했죠. 왜냐하면 9월 모의평가 21번 문항이요. 미분 계수의 그래프에서 이 뾰족한 점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문항이 이미 한 번 나왔어요. 9월 달에. 그러면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9월 모의평가 문항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점에서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달라요. 미분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이런 점이 아닌 나머지 다항함수에서의 그래프 모든 점은 미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1에서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접어 올린 게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원래 함수는 내려갔었겠죠.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였다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우선 양수인 것에 대해서 푸세요. 그런 다음에 음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고 가도 돼요. 아셨죠? 자, 3차 함수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면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런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마이너스 1에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접어 올려볼까요? 미분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뿅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걸 접어 올렸더니만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아진 거예요. 그 다음 나조건 방정식 fx는 0은 닫힌 구간 3에서 5 사이에서 닫힌 구간 0, 1, 0, 1, 2, 3, 4, 5
3에서 5 사이에서 3과 3도 포함, 5도 포함.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 2번 만나도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근이라는 건 결국은 X축과 그래프가 만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슝 지나가면 그냥 슝 지나갔어. 3과 5 사이에서 슝 지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접어 올리면 미분 가능하지 않아지죠.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3과 5 사이에서 X축을 지나야 되는데 내려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내려왔어.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냥 내려올 수 있죠. 아까 요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죠. 잘 봐요. 선생님 이렇게 내릴 수 있잖아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럼 여기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다시 미분 가능하지 않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3차 함수니까 이런 개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고요. 음수일 때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접어 올려보세요. 여기는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여기는 실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한다라는 겁니다. 이 값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값을 뭐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a에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은 통과. 그리고 k에서는 반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통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k에서는 접해야 되니까 제곱을 가져야 되는데 이 k의 값은 3과 5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고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 해서 fx 알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으로 썼어요. 왜? 미분해야 되니까. f'x는요. 우선 a는 실수니까 그냥 놔둘게요. 자, 이 부분 미분할 거예요. 고배 미분법 쓰면 되죠? 자, x 플러스 1 미분하면 1입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그리고 x 플러스 1 그대로 놓고요. 뒷부분 미분하겠습니다. 2x 마이너스 2k죠?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F0 계산할게요. 0, 0, 0 대입하면 A에 0 플러스 1은 1, 그리고 0, 0이니까 K제곱. F'0은요. 여기 0 사라지고 사라지죠? 여기 0 하면 1입니다. 여기 사라져요. 잘 보셔야 돼요. A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에 앞에 A가 곱해져 있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 찾았습니다. 문제 갈게요. 문제가 뭐였게? F0분의 F'0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문제였어요. 왜 최대 최소가 나왔을까? 범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F0은요. AK제곱이고요. F'0은요. A의 K제곱 마이너스 2K예요. 그러면 사라지죠? K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0이 아니에요. 하나씩 약분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국 K분의 K-2예요. 자, 계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K분의 K는 얼마? 1 마이너스 K분의 2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K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우선 K분의 1이니까 역수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분의 1이고요. 역수치했으니까 5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 다시 한번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다 1을 더하겠습니다. 1 더하면 3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k분의 2. 그리고 1 더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5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최대값이 대문자 m,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 즉 m 곱하기 m은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등식을 계산하는 게 조금 난해하고요.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해결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문항 어땠습니까, 여러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21번 문항은요. 그래프 개형 찾아내는 것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제는 조금 찾아내기 쉬웠을 거예요. 왜? 이미 그래프 개형이다라고 접근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이 맞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한 이런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뭔가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던져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이 뭐지? 이거 극값인데 희한하게 생겼네? 미분 가능하지 않네? 이런 점은 극값인데 미분 가능하네? 이런 것들을 그때 한번 다시 정리했다면 이 문제는 오히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수월하게 해결했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었어야 돼요. 2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22번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갑시다. 이제 좀 뒤에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마음을 여유를 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에서 중요한 건 등비수열에서 중요한 건 공비, 등차수열에서 중요한 건 공차의 특징입니다. 자, 등차수열하면 많은 학생들이 A에는 기계죠. n-1d, D가 뭔데? 공차, A1은 첫째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D가 진짜로 뭔데? 등차수열에서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원래 D는 뒷항에서 앞항을 빼면 그것이 공차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n 플러스 k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주면 공차를 모두 몇 번 곱한 것과 같다. n 플러스 k에서 n을 뺀 k번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것. 요거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A8 빼기 A4가 28이래요. 얼마 차이 납니까? 4. 즉 4 곱하기 공차가 28. 공차는 얼마다? 7. 쉬웠죠? 매우 쉬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항과 함수의 극한에 대한 문항은 이렇게 객관식과 단답형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이 23번째 문항, 단답형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값,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원래 분모분자를 나눠야 되는데 결국 정답은 어디서 알 수 있다?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만 그냥 쳐다봐라. 왜? 어차피 9의 n제곱, 9의 n제곱,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무한대분의 숫자가 돼서 0으로 갈 거고요. 여기는 9의 n제곱분의 9의 n제곱 1, 9의 n제곱분의 3, 9의 n제곱 3. 그래서 결국 요 두 개만 바라보면 돼요. 그랬을 때 9의 n제곱 약분한다라고 생각하면 극한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이것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24번 갈게요.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었죠?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인데 반드시 여기가 00이 아닌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00으로 바꿔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런 문제까지 다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K 모양까지도 연습했었어요.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럼 K가 아니라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이건 뭐라는 의미입니까? 뭐라는 의미라고요? 여기가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3도. 2차 정사각행렬로 고쳐주면 3, 0,
0, 3에 x, y가 되죠. 잘 모르겠어요? 3x, 3y. 3x, 3y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모을게요. 1, a-2, 2-1 빼기 3, 0, 0,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y가 같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다 넘어갔으니까 00 됐잖아요. 그래서 00의 꼴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 매우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 계산할게요.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2 빼기 0은 2, 빼기 1 빼기 3이니까 빼기 4. x, y가 00이 x는 0, y는 0 이외의 해. 뭐예요? AD-BC는 0.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8 빼기 2개 곱하면 2배의 A-2가 0이면 돼요. 계산할게요. 넘어갔습니다. 2배의 A-2가 8. 약분.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서 기대값을 구하는데 기대값이 이렇게 4x 플러스 3인 경우 나올 거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4의 기대값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x의 기대값은 결국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0이죠? 곱하면 얼마? 3 해서 x의 기대값이 2예요. 그러면 4x 플러스 3의 기대값은 4 곱하기 2 플러스 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라는 것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25번 문항까지 쭉 풀어드렸는데요. 단답형의 3점짜리 문항까지 풀어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5문항이 남았는데요. 26번 문항을 제가 이렇게 남겨놓는 이유가 26번 문항이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항인데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항인데 표가 나오지 않고 뭔가 말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하고 지레 겁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됐었을까? 원래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는 뭐로 문제가 출제됩니까? 표로 문제가 출제되죠. 선생님 살짝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표가 나오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표를 만들어줬어야죠. 자, 표를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라고 함은 적어도 뭐와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쭉 보면서 총 직원이 있을 거고요. 부서 A, B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여성이 아니면 뭐예요? 남성. 그러니까 A, B, 여성, 남성으로 만들어서 표를 그려줬어야죠. 표를 그려주고 각각의 인원이나 비율,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 연계문항이긴 하나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는 표로 연습했고 문제는 글로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글로 나온 것을 표로만 바꿔주면 오히려 정답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고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25번 문항은 2017학년도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4번 문항 행렬 문제죠. 교육 과정에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2017학년도 대수능에는 나오기가 힘든 문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17번 중복 조합에 대한 문제 다시 나올 수 있고요. 18번 행렬 합답형 문항은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2017학년도에선. 19번 문항 수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2017학년도에 개차 수열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20번 문항 나올 가능성 높죠. 뭐 원점 대칭, Y축 대칭에 대한 정적분에 대한 얘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21번 문항 마찬가지입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공차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와 그리고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즉 아래 n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꼴의 극한값 계산하는 문항 정도는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24번 문항 행렬 문항이기 때문에 2017 빠집니다. 25번 문항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죠. 요거는 나올 가능성, 앞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요.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 강의를 하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짠해요. 선생님이 이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쭉 달려왔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학생들 학교에 있었으면 아마 저도 같이 울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막 나와서 다짐했거든요. 절대 울지 말자. 그리고 최대한 정말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2부가 되고 이제 끝으로 다가오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분명히 울고 있는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절대 이거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제발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성적표가 나와 봐야지만, 뚜껑이 열려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왜 그럴까, 뭐 이거 어떡하나, 원점수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막 등급 컷 확인한다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저 안 봐도 뻔해요. 오늘 지금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가서 이제 뭐 녹색창 이런 데 보면 막 다 등급 컷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막 이런 얘기 막 많을 것 같은데, 어려우면 어때요? 다 같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표준 점수 나와 봐야, 뚜껑 열려봐야 알아요. 오히려 수학이 그러면 표준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참고 3부에서 아마도 여러분 궁금한 문항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저랑 같이 조금 더 집중해서 풀고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라 1년 동안 정말, 1년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오늘 꼭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3부까지 저와 함께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선생님이 26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아마도 26번, 27번 정도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번 문항. 저도 힘들었어요. 30번 문항 푸는데 이게 뭐야 막 이랬거든요. 아마 상용로그, 지표와 가수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요거 선생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앞부분 빨리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26번부터 30번 문항은 3부에서 저와 함께 끝까지 해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3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